90세가 넘으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요양원 갈 준비를 해야지. 혼자 사는 건 무리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하고 어떤 분은 아직도 직접장을 보고 밥을 해먹고 병원도 혼자 다닙니다.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유전 때문일까요?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약이나 건강식품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90세가 넘도록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자기 집에서 생활하는 분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생활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운동광도 아니었고 부자도 아니었고 병원에 자주 다니는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대신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태도를 유지했고 어떤 것만큼은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요양원에 가지 않은 90세 이상 노인들에게서 반복해서 발견된 딱 7가지 공통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100세까지 사는 비법이 아닙니다. 요양원에 안 가기 위한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지금 60대, 70대라면 이 영상은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나는 아직 괜찮다는 착각 대신 지금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왜 어떤 노인은 요양원에 가고 어떤 노인은 끝까지 집에 남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심해지면 요양원 가는 거지. 암이나 중풍 걸리면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실제 요양원 입소 사유를 보면 조금 다른 현실이 보입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암도 심장병도 아닙니다. 넘어졌고, 다쳤고, 혼자 생활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즉, 병 그 자체가 아니라 생활 능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아있는 분들은 완전히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고혈압 있고 관절 아프고 눈도 침침합니다. 그런데도 요양원에 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일어나고, 혼자 씻고, 혼자 먹고, 혼자 결정합니다. 이 4가지가 유지되는 동안은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요양원에 빨리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병보다 먼저 일상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넘어질까봐 움직이지 않고 약을 헷갈리고 끼니를 거르게 되고 결정권을 자식에게 넘깁니다. 이 순간부터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계시긴 위험해요. 요양원 알아봐야죠.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90세에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닙니다. 대부분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이미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이분이 아직 자기 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룰 요양원 안 가는 90세의 공통점은 건강 비법이 아닙니다. 병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생활 능력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이 7가지는 모두 이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가? 1. 공통점 1. 아직 쓸 수 있다는 자기인식.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을 만나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환자로 보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긴 늙었지, 그래도 아직 쓸만해. 느려졌을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야. 도움은 필요할 때 받으면 되지. 반대로 요양원에 빨리 가는 분들의 말은 다릅니다. 이 나이에 뭘 해? 이젠 안 끝났어. 그냥 누워있는 게 편해. 이 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몸은 마음이 허락한 만큼만 움직입니다. 나는 이제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면 뇌는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근육은 사용을 멈추고 생활 반경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병보다 훨씬 빠릅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은 분들은 완벽하게 건강해서가 아닙니다. 이분들도 무릎 아프고 허리 쑤시고 기억도 가끔 헷갈립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아직 역할이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지. 이건 내가 결정할 문제야. 오늘 할 일은 내가 정해. 이 생각 하나가 요양원을 밀어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원에 먼저 가는 건 몸이 아니라 자기 인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 대상으로만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도 그렇게 대합니다. 자식이 대신 결정하고 가족이 대신 움직이고 결국 시설을 대신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안 가는 90세는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리모컨 직접 찾고 약 스스로 챙기고 오늘 일정 스스로 결정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한다는 태도입니다. 2. 공통점 2. 매일 걷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의 생활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헬스장에 가지 않고 등산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땀 빼는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이분들은 매일 걷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걷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운동 걷기가 아닙니다. 속도는 느리고 중간에 자주 쉬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시장까지, 단골 가게까지, 동네 한 바퀴, 생활 속 걷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요양원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의외로 운동하다 다치는 것입니다. 계단 오르기, 무릎 꿇는 동작, 빠른 보행, 무리한 스트레칭, 이런 운동 하나가 낙상, 골절, 보행 불가로 이어지고 그 순간 요양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은 분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운동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오늘 만보, 무조건 30분, 땀나야 운동.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대신 하루라도 안 움직이면 찝찝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중요한 기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양원 안 가는 걷기의 기준. 숨 차지 않을 것, 무릎 통증 생기지 않을 것, 다음날 근육통 없을 것.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그 걷기는 성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분들은 운동해야지라는 말을 거의 안 합니다. 대신 나갔다 와야지, 좀 걸어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부터 운동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3. 공통점 3. 약보다 리듬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을 보면 의외로 약 봉지가 많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 하나, 위장약 하나, 필요할 때 먹는 진통제 정도. 그 대신 이분들에게는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루의 리듬입니다. 이분들의 하루는 시계처럼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밖에 나가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비가 오든 몸이 조금 안 좋든 요일이 바뀌든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왜 리듬이 중요할까요? 몸은 약으로 버티는 구조가 아니라 리듬에 맞춰 작동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순서대로 벌어집니다. 잠이 깨지고, 식사가 흐트러지고, 약 복용이 헷갈리고, 판단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혼자 두기 위험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은 분들은 이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약이 늘어도 리듬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늦잠을 자지 않고, 끼니를 거르지 않고, 밤낮을 바꾸지 않습니다. 몸 상태보다 시간표를 먼저 지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아침입니다. 이분들은 아침을 대충 넘기지 않습니다. 물 한 컵, 간단한 식사, 햇빛 보기, 가벼운 움직임. 이 네 가지만으로도 하루의 방향이 정해진다는 걸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요양원에 가는 사람은 약이 늘어나고 요양원에 안 가는 사람은 리듬이 유지됩니다. 4. 공통점 4. 하루에 반드시 쓸모 있는 역할이 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루에 반드시 이건 내가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 그 역할은 대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화분에 물 주기, 신문 정리하기, 밥상 차리기, 쓰레기 분리하기, 집 전화 받기, 아주 작아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일이 요양원을 막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쓸모가 사라지는 순간 몸과 마음이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빨리 가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역할이 먼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할게요. 다치면 큰일 나요. 이 말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할 일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은 분들은 도움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역할까지 넘기지는 않습니다. 힘든 건 도움받고 중요한 건 직접 합니다. 결정은 스스로 합니다. 이 차이가 생활 능력을 지켜냅니다. 한 가지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양원은 몸이 못 움직여서 가는 곳이 아니라 아무도 나에게 할 일을 주지 않을 때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양원에 안 가는 90세는 일부러라도 자기 역할을 만들어냅니다. 이건 내가 할 테니 놔둬.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오늘은 이거부터 해야지. 이 말들이 하루를 살게 만듭니다. 5. 공통점 5. 혼자 있지만 고립되지는 않는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사는 건 맞아. 외로울 때도 있지. 하지만 이어서 이 말을 꼭 덧붙입니다. 그래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야.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 수가 아닙니다. 요양원 안 가는 90세에게는 반드시 이 중 하나가 있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단골 가게,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이웃,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인사라도 나누는 사람. 관계는 많을 필요도 없고 깊을 필요도 없습니다. 끊기지만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요양원에 가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찮아서 안 나가. 전화 올 사람도 없어. 나가봐야 뭐해. 이 말이 시작되는 순간 생활 반경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은 분들은 몸이 불편해도 완전히 끊지는 않습니다. 비 오는 날엔 전화로, 몸 안 좋을 땐 문 앞까지, 오래 못 있어도 인사는 합니다. 관계를 유지하지, 확장하려 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 사람에게 보여지는 일상입니다. 오늘 누가 나를 봤는지, 오늘 누구와 말을 섞었는지, 이게 사라지면 위험 신호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고립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요양원의 시작 신호입니다. 6. 공통점 6.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정서 독립.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 인생이 있지.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 말에는 섭섭함도 없고 체념도 없습니다. 담담한 현실 인식입니다. 이분들은 자식에게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매일 전화해 주길 바라지 않고 자주 찾아오길 요구하지 않고 결정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식이 왔을 때는 반갑게 맞이합니다. 반대로 요양원에 빨리 가는 경우를 보면 정서적 기대가 먼저 커집니다. 왜 이렇게 안 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다들 바쁜 건 핑계야. 이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무거워지고 자식은 점점 관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식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바뀝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이 말은 걱정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생활 결정권 이동의 신호입니다. 요양원에 안 가는 90세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은 받아도 의존하지 않습니다. 병원 동행은 부탁해도 생활 결정은 직접 하고 불편함을 과장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 요양원 선택권은 자식 손으로 넘어갑니다. 7. 공통점 7. 죽음을 피하지 않고 미리 정리해 두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90세를 넘긴 분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된 태도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둡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언젠가는 오는 일로 받아들입니다. 이분들은 미리 정리해 둔 것이 있습니다. 연명 치료에 대한 의사, 병원에서의 선택 기준, 재산과 생활 정리, 남은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 이걸 미리 해두었기 때문에 삶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집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도 더 살 수 있잖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병원부터 가자. 그 결과 몸은 회복 가능성이 없어도 치료는 계속되고 결정은 가족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시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90세까지 집에 남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스럽게 오래 사는 건 원하지 않아. 집에서 조용히 가면 돼. 이 말이 삶을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삶을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하루가 더 또렷해진 것입니다. 죽음을 정리한 사람은 오늘을 더 잘 삽니다. 괜한 욕심을 버리고 불필요한 치료를 거절하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클로징. 요양원은 90세에 갑자기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60대, 70대의 생활 태도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7가지는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나는 아직 내 삶을 내가 관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요양원은 아직 멀었습니다.